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950년대 경제원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원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시기는 한국전쟁으로 산업시설, 사회간접자본 등이 심각히 파괴된 195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제공된 원조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 얼마나 원조를 제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표는 1945년에서 1960년까지 한국에 제공된 원조를 원조 기구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기간에 한국이 받은 원조 총액은 30억 달러로 1945년에서 1999년간에 받은 총 원조액 126억 달러 중에서 24%를 차지했습니다. 이 금액은 그 이후에 같은 기간 동안에 받은 원조액보다 오히려 약간 적은 금액이었지만 1950년대 한국의 경제 규모, 수출 능력,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커다란 규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1950년대 수출이 가장 많은 1953년의 수출액은 4천만 달러였는데 원조가 가장 많이 도입된 1957년의 원조액은 3억 8,300만 달러였습니다. 수출이 턱없이 부족한 1950년대에 원조는 수입 재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이 기간에 제공된 원조는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전적으로 제공한 양자간 원조는 24억 달러였고 유엔을 통해 제공된 다자간 원조는 6억 달러여서 1950년대에는 미국이 대부분의 원조를 제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60년 이후에도 한국에 제공된 원조는 대부분 양자간 원조였습니다. 따라서 1950년대에 양자간 원조로 제공되었다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지만 양자간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 수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였습니다. 1960년 이후에는 미국 이외에도 일본, 독일 등 개발원조위원회 소속 국가들도 원조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에는 미국이 유일한 원조 공여국이었습니다.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1950년대에 제공된 다자간 원조는 크릭과 웅크라 원조가 해당합니다. 이 원조는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자금을 각출하여 제공하는 원조였는데 이 시기 유엔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미국의 기여가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1945년에서 1960년까지 한국에 제공된 원조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이 제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의 원조 기구는 시기마다 변했습니다. 한국 정부 수립 직후에는 경제협조처인 ECA를 통해 원조가 제공되었고 1950년대에는 국제협력처인 ICA, 미 공법 480호, 즉 PL 480 등을 통해 원조가 제공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제공된 원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전부 무상원조로 제공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왜 한국에게 원조, 그것도 무상원조를 제공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원조를 제공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 사회의 안정과 전쟁 피해 및 전재민을 구제하고 구호하기 위해 원조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 군정기에는 체제 선택을 위한 정치 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이 극심하여 생산은 줄어들었지만 통화량은 증가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한국 전쟁기에는 수많은 전재민이 발생하여 이들을 긴급히 구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제공된 원조가 가리오아 원조와 민간 구호 원조, 크릭 원조였습니다. 둘째, 냉전의 최첨단에 위치한 한국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원조를 제공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방위 지원 원조입니다. 이 원조는 한국군의 유지에 필요한 무기류, 장비류 등은 직접 군사 원조를 통해 제공되지만 한국 전쟁기를 통해 급격히 증가한 한국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제공한 것입니다. 1950년대에 제공된 원조 중에서 이 원조가 가장 중요한 원조였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협조처 원조인 ECA, UN 한국재건단 원조인 웅크라, 국제협조처 원조인 ICA와 PL480호, 즉 미공법 480호 원조가 이에 해당하는 원조였고 그 금액은 21억 달러였습니다. 이와 같이 1950년대 한국에 제공된 원조는 세계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이 냉전 체제를 유지하려는 대외 전략하에서 공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이 되면서 미국의 냉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냉전을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였던 미국은 점차 경제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후발국의 경제 개발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결과 미국은 무상원조를 줄이고 양어성 차관을 확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제공된 원조는 한국 경제의 재건과 부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민지 경제 공주가 붕괴되고 경제적으로 보안성이 높았던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고 더욱이 한국전쟁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산업시설은 심각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는 이렇게 폐허가 된 경제를 재건할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특히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시설, 중간재는 물론 공장 가동에 필요한 원료 등을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외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 한국 경제는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 빈약했습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수출품은 중석과 같은 광산물이나 수산물이었고 그것의 규모도 크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보인 1953년의 수출액은 4천만 달러에 불과했고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기업이나 정부가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신용을 얻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조는 한국 경제의 재건과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1950년에서 1960년간의 한국의 총 수입액과 원조액을 연도별로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총 수입액은 기업 및 정부의 수입과 외국 원조를 더해 구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출액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시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매년 3억 달러의 수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원조의 기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1950년에 총 수입액은 6,200만 달러였는데 그 중에서 원조를 통해 수입한 금액은 5,900만 달러로 총 수입의 95%를 차지하였습니다. 1957년에는 각각 4억 5,100만 달러와 3억 8,300만 달러로 원조는 전체 수입의 85%를 차지하였습니다. 물론 1953년에는 총 수입에서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56%를 차지했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기간의 총 수입은 32억 달러였는데 이 중에서 원조는 24억 달러로 전체의 75%를 차지하여 1950년대 수입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였던 것입니다. 경제 재건에 필요한 기계와 부품, 원료 등이 도입되자 공업 생산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파괴된 시설의 복구와 확충,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원료가 원조를 통해 공급되면서 면방작업, 제분업, 제당업 등과 같이 소비재 산업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경제가 재건되면서 그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 예상된 판유리와 시멘트 공장은 새롭게 건설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철도, 도로, 항만 등과 같은 교통시설은 물론 통신시설, 전력시설 등의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1950년대 한국 경제는 원조를 재원으로 하여 1960년대 경제 개발을 위한 선행 조건들을 서서히 마련해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냉전 체제의 중심국으로서 자본주의 세계 경제를 유지, 확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자신의 세계 전략하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원조를 제공하였습니다.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는 물론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도 원조를 받았습니다. 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한 한국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원조 자금은 미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미국 국회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에서 원조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가지 원칙이 중요했습니다. 첫째, 경제 개발보다는 경제 안정 달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의 복구 및 확충은 물론 재건 과정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료, 철강 등과 같은 기간 산업 건설보다는 당장의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생활 필수품의 공급이나 기존의 산업시설을 적극 활용한다는 원칙에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고 그렇게 복구된 공장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중간재 등에 중점을 두어 공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원조 제공 원칙은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은 요인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원조 자금을 이용하여 파괴된 소비재 산업의 복구는 물론 새로운 기간 산업의 건설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원조는 미국의 원칙에 따라 경제 안정 목표에 맞게 소비재 중심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둘째, 미국의 동아시아 대외 정책에 입각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대외 정책은 일본을 동아시아 지역의 중심 공업 국가로 성장시켜 미국이 이 지역에서 떠맡고 있는 책임의 일부를 일본에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한국은 중요한 중화공업 제품을 일본에서 수입하게 되는 지역 분업 체제를 강요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은 요인이었습니다. 주요 중화공업을 국내에 건설하여 그 제품의 수입 대체를 통해 일본과의 종속적 경제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했던 한국 정부는 일본을 중심 공업국가로 상정한 미국의 동아시아 대외 정책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어떤 원조 물자를 도입하느냐, 어떤 지역에서 원조를 도입하느냐 하는 문제는 한미 정부 간의 갈등을 했지만 이 시기에 제공된 미국의 무상 원조는 경제 개발에 도움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강의는 두 번째 강의 박정희 정부 이전의 한국의 정치 경제라는 주제 박정희 정부 이전의 정치 경제를 개관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식민지 시기의 미군정 시기 한국 전쟁 이후의 50년대의 경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1950년대 경제 개혁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